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무역 전쟁이 뭐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네. 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네. 때 상당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물론 지금 현재의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보다 더 큰 범위에서 살펴보면 결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이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경제에 가장 위험 요소로 다가올 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금 전면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지난 3월 달에 500억 달러 규모의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7월 10일 날 미국이 추가적으로 2천억 불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물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인 중국의 수입 규모들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2천억 불이 채 안 되거든요. 따라서 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 카드가 사실상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향후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만 네.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중국이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옵니다만 네. 지금 당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론으로 흐를 필요는 없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인 거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대구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지역 기업들이 중국의 중간재를 많이 이제 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제 중국 내수용 이제 상품에 들어가는 그런 네. 중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무역 분쟁이 오히려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런 기회들을 네.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자세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율의 형태로 이제 귀결될 가능성들이 네.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환율 형태로 귀결된다는 건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임 박사님.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비중이 25% 정도 되고 홍콩까지 합치면 아마도 30%까지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수출품의 한 80% 정도가 중간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재가 내수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그 중간재를 가공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우리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수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그 내수용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 그 주력 업종들이지 않습니까? 뭐 철강 산업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 있는 현대 자동차가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 보면 알리바마 공장에 또 현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쪽 부분으로 이제 중간재 부품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지요. 이런 공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여기서 생산된 그 이 완제품들이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특히 이제 지역의 대구나 경북에서 수출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서 이제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 다 그 미국으로 중국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걸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를 보면요, 미국이 한 12%, 중국이 뭐 27%로 상당히 그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이게 임규채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재를 그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간재를 그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뭐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중간재를 수출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제품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무역 전쟁이 이제 환율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의 무역 전쟁은 관세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네. 여기 이제 세금을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수입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은 또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중국이 다시 또 관세를 부과하고 네. 이것이 다시 또 보복 관세를 또 부르고 뭐 이러한 형태, 관세 전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관세 전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네. 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된 2천억 불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네. 소비자 제품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중산층들이 소비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들의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네. 거거든요. 네. 따라서 국내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쉽게 말해서 싸게 중국산 제품들을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었는데 네. 이 관세 때문에 비싸게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네. 미국 국내에서 제기될 가능성들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렇기 때문에 관세라는 것은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사실은 네. 상당히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은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관세 전쟁의 형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이것이 환율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제품,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야 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이 적게 네. 수입이 되고요. 반대로 미국의 제품은 더 많이 수출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궁극적인 이 무역 분쟁의 해결 방식은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평가 절상이 되는, 네. 다시 말해서 달러는 평가 절하가 되어서 네.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이 수출을 하고 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을 네. 더 높게 평가해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방향이 선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원 달러 환율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원화도 이제 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수출도 원화 절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원화 중국 무역 분쟁이 환율의 형태로 귀결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원 달러 환율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원 달러 환율도 말씀하셨듯이 떨어질 가능성, 원화의 평가 절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급격한 형태,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적응할 시간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충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하게 내지는 우리가 그러한 충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더 큰 요소는 사실은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큰 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